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가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진행되고 있고, 뭐 역대급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네요.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중도층들도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중도층도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5.18 기념일 기점으로 스타벅스를 정권이 때린다. 스타벅스가 잘못했죠. 뭐 탱크데이, 뭐 5.18에 말이지. 그 다음에 뭐 무슨 박종철 열사를 떠올리는 책상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가 5.18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롱적 굉장히 이 공동체를 침해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이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 그게 뭐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찬양하거나 뭐 이런 것을 처벌하도록 독일의 법이 있죠. 굉장히 엄격한 기준 하에 무조건 처벌하면 그건 어떤 의견 개진, 표현의 자유에 침해가 되니까 어쨌든 5.18 특별법을 강화해야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오버하면 안 된다. 이거 뭐든지 아무리 본인이 정당하더라도 뭐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 되는 거지. 예? 뭐 10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데 100을 내놔라 하면은 이제 역풍이 불고 요걸 처먹게 돼 있는 거죠. 삼성전자 노동자들도 그래서 요걸 처먹는 거예요. 지네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달라. 그건 뭐 정당한 주장이죠. 최근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의 그 피터 하윗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 예방해가지고 그 질문 중에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 그것은 정당한 요구다. 시장 원리에 합당하다. 근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러니까 요걸 처먹는 거단 말이야. 지네들끼리만 다 헤쳐먹겠다. 삼성전자의 주인은 노동자가 아니고 주주예요, 주주.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이고 개미 투자자들이 주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정권도 민주당도 지나치면은 정권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15대 1로 다 먹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왕창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지나치게 설치니까 그런 거야. 완장 찼다고 지나치게 인민재판하고 뭐 마구잡이로 무식한 머슴들이 완장 차고 막 배운 사람 다 찔러 죽이고 하면은 그게 뒤집어지는 거야.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게 그거잖아. 좌파 빨갱이 정권이 했던 짓들이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뿐만 아니라 극우, 나치, 히틀러 정권도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병철 TV 사이다는 어떤 분들만 모신다? 중도, 한미, 이성,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상식적인 헌법을 추구하는 분들만 시청자로 초대한다. 나머지는 나가라. 쓸데없는 댓글 달고 하면은 금융치료제가 날아간다. 요즘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저는 구독자 줄어들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구독자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 청소를 해야 건전한 이병철 TV 사이다의 공론의 장이 더 활발하게 열리고, 그런 자들 때문에 댓글 달고 싶은 사람들이 안 달거든요. 또 약간 위축감, 두려움을 느낀대. 이재명 독재 정권 아니냐? 조국을 지금 이런 압살하고 뭐 문조 털레유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아니 뭐 극우파들을 타도한다 그야 당연하고 좋은데, 민주진영 내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냥 지어버리고 짓밟으려고 덤비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게 현재 문제 털레유에 대한 공격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평택
조국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도까지도 이번 지방선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나치다 이가 지나치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부산도 부산 북구도 그 윤석열이 아바타 중에 아바타 한동훈이가 저렇게 뜰 수가 없는데 떠버리잖아. 부산 민심이 뒤집어졌거든. 그렇지만 부산 민심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아바타 중에 아바타, 윤석열 밑에서 꿀 빨아먹고 윤석열 내란, 비상기업 내란을 진압하는데 하등의 역할도 안 하고 오히려 윤의계 윤석열을 찬양했던 국민의힘의 박민식이는 완전히 부산 북구 민심이 그냥 타도해버리잖아요. 이제 10% 초반대로 내려왔잖아요. 10% 초반대로. 그게 부산의 그 전통적인 혁명의 도시 야도 부산의 민심이에요. 광주 사람들은 뭐 부산이 뭐 한동훈이가 1등이니까 뭐 부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광주가 이상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광주는 너무 심해. 99.9%가 광주 전남은 100% 민주당이잖아. 그게 뭐 북한이고 빨갱이들 동네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야. 안 그래요? 90% 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광주 전남 전북 포함해서 99.9%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대구도 변하는데 광주는 왜 안 변하지?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광주는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벅스 역풍이 불잖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큰일 났다. 스타벅스 때리다가 또 그 약장사 해먹으려고 4.16 뭐 사이렌인가 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꺼내가지고 역풍 두들겨 맞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뒤집어진다 하니까 헐레벌떡 부산 와서 자갈치 시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도 뻔한 거야.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꾼들 하는 짓이 뭐 뻔하지 뭐 대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요? 60% 갓? 60% 왔다리 갔다리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재용 우리 집안의 내 손자 이병철 회장의 손자 이재용이가 대한민국 실질적인 어떤 대통령 아니야?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그리고 뭐 이재용이가 뭐 잘해서 뭐 지금 이렇게 됐어? 이재용이가 뭐 경영도 열심히 미래를 내다보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또 삼성 주주들의 그런 또 투자, 삼성 임직원들의 그런 노력이 합쳐져서 또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좋은 거지 항상. 실력도 노력도 있고 운대가 맞으면은 이제 크게 되는 거고 그것도 운이 또 뭐 1, 2년을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뭐 이재용 우리 손자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안 그래? 우리 민주당 뭐 이재명 만세하는 뉴 이재명 친명파리들 제 비류들을 오늘 완전히 한번 또다시 한번 밟아주려고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전국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당한 그냥 조용히 살던 허리 굽은 할머니 박근혜가 나오니까 열광하는 거야. 적어도 뭐 진보나 이런 사람들은 보기 싫겠지. 그렇지만 중도의 상당 숫자 그리고 온건 합리 이런 분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야. 왜? 반사적인 거거든.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 이재명 정권 하는 게 너무 심하거든.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기 스타가 등장하니까 다시 과거의 영화를 떠올리면서 뭉치는 거죠. 그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박빙 지역은 뭐 승패를 결정하는 1, 2%, 2, 3%의 변동 효과를 낳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또 윤석열이를 마지막 비상기업 내란 때 그것을 비상기업 해제를 함에 있어서 진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명백히 분명한 한동훈에 대한 또 부산 북구 주민들의 열광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산 사람들은 하정우 관심 없어요. 이름도 몰라. 뭐 아주 민주당 뭐 이렇게 골수 지지자들이야 뭐 거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 유튜브들 보면 뭐 부산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떠들던데 전부
부산의 전체적 민심은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선거지가 어딘가요? 서울시장인가요? 어디야? 경기도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예. 부산 북구죠. 부산 북구. 한동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왜냐하면 민주당 하정우 AI인가 뭔가 그 친구는 사실상 이재명 아바타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아바타, 박민식이. 역시 윤석열이 아바타는 뭐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된다. 굉장히 그 북구가 그 노령화돼 있고 보수화돼 있는, 부산에서도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동네인데도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표들을 많이 또 일궈 놓은 동네인데, 전재수가 일궈 놓은 것도 못 받아 먹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 하정우가 한동훈이한테 넓게 보면은 윤석열이 똘만인데, 예? 지금 안 되잖아. 예?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러면 그게 이제 그 마약 중독자들이지, 정치 중독자들. 특히 그 좌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러다가 박살 나는 거야. 뭐 우파들도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권력을 잡았다. 그때부터는 더더욱이 넓혀야 됩니다. 더더욱이 넓혀야 돼. 권력 투쟁이라는 게 뭐예요? 별것도 아니야. 그냥 자리 투쟁이야, 자리. 뭐 장관 자리, 국회의원 공천 자리. 그런데 인간은 많아. 이제 우리 쪽, 예? 보수라면은 이제 보수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준, 예? 선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가까운 놈들끼리만 독식해서 먹겠다 하면 같은 동지들 사이에서 이제 원수가 되죠. 같은 동지들끼리 벌어지는 그 권력 투쟁은 피비린내 나는 거거든. 예. 그거는 상대방 적들하고의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동족 상잔, 6.25 전쟁이나 르완다 내전 이런 게 정말로 참혹한 거죠.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뭐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명박이 뭐 550만 표 차이로 뭐 민주당 정동영이는 뭐 존재감도 없었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그 이제 권력투쟁 자리 다툼 그걸 이제 돌아가셨지만 친형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 파가 그 밑에서 정말로 제일 권력이 셌던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 기획조정 비서관에 불과한데 수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득 친형 직계 라인이죠. 그 박영준 왕차관, 이 이제 성골 이상득 SD계가 자리를 완전히 독식을 해버렸거든. 그리고 온건한 그 이제 이 창업 공신들, 뭐 역시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그때 뭐 남경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건전한 개혁 소장파들을 완전히 내쳤단 말이야.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냥 권력 투쟁이 붙었죠. 그러나 뭐 대통령이 친형을 손들어줬기 때문에 뭐 5년 임기 동안 이 소장파들은 탄압을 받았죠. 민주당은 오히려 탄압을 안 받았는데 이제 자기끼리 탄압을 하는 거지. 세무조사하고 뭐 등등등등. 결국은 그런데 막판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명박이 결국 감옥소를 간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로 정권이 재창출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또 한 4년 동안 이명박 일당들이 뭐 이상득 의원도 깜빵을 갔고 박영준이도 갔고, 그러나 뭐 이명박은 깜빵 안 가고 어느 정도 그냥 봉합이 됐지만 박근혜도 또 권력을 독식했거든. 그냥 최순실하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다 맡기고 완전히 친박끼리만 그냥 똘똘 해먹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이제 반기를 드니까 그냥 막 탄압하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눈빛 레이저 눈빛 반란을 일으켰다. 저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서 박근혜가 깜빵 가고 탄핵당하고 그 꼴이 나는 거야. 네. 윤석열 말할 것도 없죠. 예. 극우 유튜브들하고 극우들끼리만 그냥 해먹은 거야 윤석열이가 3년 동안. 이제 드디어 이제 이병철 법신 이병철 변호사한테도 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그 미친 짓에서부터 비상계엄의核심이 시작된 거거든.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저자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은한 신원식 전 국방장관이 정언을 했잖아요. 안가에서 술이 떡이 돼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총선 참패하고 바로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내닫고 이제 무기징역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파들 정권도 지네들 극소수만 먹으려고 하면은 그 꼴이 나는 거야. 근데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꼬라지가.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 평택 조국 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문제는 이런 근원적인 어떤 정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예.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그 자리 좀 나눠주는 거야. 뭐 요새 그 돈 해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예. 뭐 계약직 공무원 좀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찮네. 그렇지만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놈들은 뭐 그거라도 해먹으려고 난리지. 그러니까 같이 대통령 선거 때 큰 전쟁을 할 때는 연합군으로 뭉쳐서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친한 놈만 국회의원 주고 장관 주고 해서 먹어야 돼. 같은 연합군들은 다 배척해. 그래 되면은 지가 죽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꼴이 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 진보 정권,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 비서실장을 그 군부 독재 민정당 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TK 중에 TK인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썼단 말이야. 예, 비서실장으로 썼단 말이야. 예, 김중권 씨. 그 민정당 사람이고 대구 사람, 대구 경북 사람. 그것도 법조인 출신이고 말이야. 그런 김중권이를 민정당 쪽, 군부 독재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 쪽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썼어. 그리고 DJP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JP, 김종필, 자민련 그 당시에 김종필을 실세 국무총리를 앉히고 김종필이 내각의 경제 분야는 전부 다 김종필이가 임명을 했단 말이야. 그때 또 IMF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헌재 초대 이제 금감위원장,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금감원장을 겸직에 했습니다. 그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새로 만든 거지 금감원을. 그때 제가 근무했었는데 그 이헌재 장관은 그 김종필 사람이거든요. 이헌재 가장 유능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경제 관료죠. 서울법대는 오셨죠.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제가 잘 알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을 자리를 나누었단 말이야. 김종필과의 DJP 연합의 약속을 지켰단 말이야. 그리고 민정계로부터도 그런 핵심적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또 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하의 김대중인 거야. 대한민국 현대사에 김대중을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면모를 보든지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천재야. 정말로 뛰어난 지식인이야. 학자. 노벨상 받을 학자야. 뛰어난 또 사업가이기도 했고 젊을 때는 정말로 뛰어난 정치가고 민주주의자고 민주투사고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평화주의자고. 김대중을 지금은 지우려고 그래 지금. 그다음 노무현 뭐 훌륭하고.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전체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면 김대중한테는 못 따라옵니다. 김대중은 세계사적인 인물이야.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니까 뭐 여론조사하면 노무현을 제일 좋아한다는 분들이 제일 많던데,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 너무 또 고향분이고 너무 좋아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은 저도 지금도 근무하는 변호사님들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분들도 많고, 업무상으로도 제가 부산에 그 사건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지네들은 내한테 안 보내줘. 뭐 서울에 사건이 뭐 없겠지. 네. 과거에 내가 많이 보내줘. 큰 사건. 깜짝 놀래. 거기서는 착수금이 뭐 이렇게 많은 사건은 처음 봤대. 근데 그런 것도 여러 건을 보내줬지. 큰 기업들 사건. 부산에서 벌어진. 제가 해도 되는데, 그때는 뭐 부산 가는 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뭐 부산도 금방 가고 하지만,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변호사님, 문재인 변호사님, 그 법무부인 부산 하고 그런 또 친밀한 관계가 있다. 제가 많이 도와줬지. 솔직하게 돈 되는 사건을. 근데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 저도 너무나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그 진보 진영 대통령, 정치 지도자 중에 뭐 비교가 안 되는 2등이 없는 1등 지도자는 김대중이죠. 김대중. 앞으로도 그런 지도자, 그런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기는 저는 앞으로 한 1000년간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000년간. 조선 역사에서 뭐 세종대왕, 뭐 또 장군으로 하면 이순신 이런 위인들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에 김대중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는 당분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명가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 보수 우파 쪽에는 뭐 압도적으로 박정희냐, 박정희. 뭐 서로 욕하겠지만 장점만 놓고 보면, 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받는 위대한 성공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 준비된 대통령이었거든요. 구호가 준비된 정말로 준비된 대통령이야. 정말 실력이 있어. IMF라는 그 엄청난 국난도 금방 극복을 했고, 또 단기적으로 5년간 벤처를 육성해 가지고 5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IMF 마이너스를 찍은 경제를 그냥 5년간 정말로 경기가 과열이 일어날 정도로 경기를 살렸고, 아니 이거 상상이 되나요? IMF라는 국난이 터졌는데 5년간 평균 성장률이 7%였어요. 7%. IMF가 없었으면 10%야. 엄청난 거지.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런 정보통신의 그런 뭐 ADSL이라든가 뭐 그런 초고속 통신망 이런 걸 다 깔아서 IT 세계 최고 강국을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차원에서 만들었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남북의 평화 정책을 이끌어 갔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 류 이재명 이런 자들은 첫째 머리가 비은 거야. 머리가 전부 깡통이야. 뭐 유튜브 뭐 들어보면 저는 요새 듣지도 않지만 시간이 아까워. 진짜 책 한 자 안 읽는 것 같아. 책 한 자 안 읽어봐. 무조건 이재명 만세야. 그냥 이재명이 똥을 싸도 만세고, 막 이재명이 막 나쁜 짓 해도 만세야. 그게 김일성 만세주의자들, 종북 주사파. 딱 그거거든.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역사적인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가지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일단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의 내용도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한 거죠. 근데 그 일단 표정이 유시민 작가님의 표정이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너무나 화나 있는 너무나 화나 있고 너무나 또 좀 괴로워하는 표정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말로 과거에 그 투사 시절에 군부 독재에 대해서 내뱉었던 그런 날카로운 어떤 그 비수 같은 언사, 예, 그런 식의 그것보다 훨씬 더 표정이 더 무겁고 엄중했어요. 어제 매불쇼에 그 나온 표정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유시민 작가님 뭐 윤석열 타도하고 뭐 할 그럴 때에도 좀 편안한 얼굴로 항상 웃으면서 청중들한테 뭐 신경 안정제 뭐 역사는 뭐 잘 될 거다 뭐 웃으면서 뭐 투쟁을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항상 즐겁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전혀 안 그랬어요. 이 자기가 정치를 안 하고 이렇게 작가 자유롭게 낚시하고 사는 게 너무 좋다. 자기가 과거 20년 전 그 정치할 때에 그때의 그 사진, 그 찡그리고 화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매불쇼에서 보여준 표정과 이 언사, 그 이 톤, 이것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괴로워하는 표정이었거든. 제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유시민 작가가 보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권력투쟁, 자리다툼의 이 양상은 너무나 심각하고 참혹한 미래를 예견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재명 정권에 이제 곧 다가올 참혹한 참패가 눈에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윤의게인이 된다 이거야.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윤의게인이 지금 되고 있잖아. 지금 지방선거 판도가 거기다가 윤석열이 밑에서 나쁜 검사 짓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쁜 국회의원 짓이란 짓은 다 하고 이번에 드러난 정말로 천하의 그 폐륜적인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한 김용남이라는 자를 그런 자를 대통령이 픽해가지고 김용남이 주장한 그거잖아. 대통령이 지를 임명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찍소리 못하고 무조건 김용남. 혁명의 동지인 내란 진압의 가장 선봉장이었고 전위부대였던 그런 동지 중에 동지인 조국, 그 다음에 유시민 이쪽. 그래서 뭐 문조 털레유 이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세력까지 싹 다 씨를 말려버리자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자 정당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 1인 독재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유시민 작가는 너무나 강렬하게 위험성을 느낀 거지. 이번 그 평택 조국과 김용남 이 선거전을 보고 저는 벌써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재명 정권을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자리 다툼 때문에. 자리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권 내부에 지금 비류들, 뉴 이재명, 아무 생각 없는 깡통들, 홍위병들, 히틀러, 하이 히틀러 했던 유태인들 죽이라면 죽였던 그 자들과 똑같은 인간들, 그 자들하고 이렇게 B류들하고 이 A류들, 뭐 C는 일단 빼고 쉽게 하기 위해서 A류들, 민주당의 정통성,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너무나 존중하고 이런 정말 정통적인 민주당의 이 지지 세력들하고 이 내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이가 정권 잡으니까 친형 이상덕을 중심으로 하는 SD 계열, 그 다음에 정두원 소장파를 중심으로 하는 소장 계열, 성골과 진골의 내전, 이게 피비린내 나는 거거든. 뭐
박근혜 때는 친박과 비친박, 친이 간의 또 그냥 내전. 뭐 윤석열이 때 뭐 다 아시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좌파들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은 훨씬 더 피비린내 납니다. 이 유시민 작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이 정치, 역사, 그리고 경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유시민 작가 딱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충심과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 뭐 충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네. 저는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정말로 오랫동안 그런 충심을 실천해 온 정말로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처럼 이렇게 실력을 두루두루 갖춘, 일단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역사 이런 게 붙어 있는. 네. 유시민이 유일해. 없어 남은. 일단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는 안 중요해. 이 내전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8월달 당권 전당대회죠. 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금 예비 전쟁이 터졌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어. 어차피 뭐 제가 예측한 대로 6대 4든 뭐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네. 지방 권력은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평택에 국회의원 그까짓 거 두서 조국이 되느냐, 이재명이 아바타, 김용남이 천하의 불법 범죄 혐의자, 윤석열이 똘마니가 되느냐, 또 부산의 북구도 또 윤석열이 똘마니 중에 똘마니는 이제 박민식이는 뭐 제 친구지만 끝났고 뭐 객관적으로 윤석열이 똘마니였다가 윤석열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반란군 윤석열이한테 그 이제 한동훈이가 되느냐, 또 뭐 이쪽 이재명이 아바타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는 뭐 AI 얼라 뭐 하정우가 되느냐, 이 두 군데가 제일 관심이잖아. 이 두 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는 재선거가 나머지 전체 지방선거보다도 더 중요해. 네, 왜 그런가요? 왜? 이재명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 네. 평택 이재명이 되느냐, 이재명 반대파 조국이 되느냐, B류가 되느냐 A류가 되느냐 이거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그 후보가 너무나도 허접해. 솔직히 말해서 김용남을 찍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 그거 빼면 김용남을 찍어야 되는 합리적 이유를 단 1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조차도. 네.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이재명 대통령 친명이잖아.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했잖아. 이거 말고는 뭐 하나도 그 지지를 해달라라는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김용남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짓밟는 짓만 했고 뭐 검사짓 하면서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천하의 나쁜 짓이라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이번에 드러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인생을 평생 살았으면 그거는 헌법 파괴자고 그 윤석열이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야. 김용남이는 이번에 떨어지면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미 고발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드러난 범죄 혐의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많아 중형이 불가피할 거고, 재산도 많이 이제 탈세,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했죠. 네, 그런 사람은 탈탈 털어버려야지. 그 윤석열 꼴이 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그런 사람을 뽑을까요? 리박스쿨 이현주 똑같고, 이해운이 왜 유독 우파 중에서도 극우 중에서도 정말로 참혹한
보수 우파 쪽에서도 버린 사람들만 왜 뽑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네. 왜 그럴, 저는 알지. 왜? 그런 놈을 뽑아서 너 자리 줄게 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신용이라도 내거든. 그리고 너 저 문제 털래유 저 죽여 시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거든. 그러나 그 사냥개, 토사구팽, 그 사냥개의 역할이 끝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역사가 그래, 역사가. 좌파 독재자들이 써먹어가지고 숙청해 동지들을 쫙 숙청을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숙청하라고 시킨 그 밑에 사냥개 또 죽여버려.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중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 뉴 이재명, 친명 간첩들이 있다는 거죠. 간첩 같은 짓을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간첩 세력이 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세 부류가 있다. 뉴 이재명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쉽게 말해서 빈깡통, 무식한. 그 이제 대명사를 오윤해. 제가 봐도 무식해. 그리고 막 헌법상 불가능한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된다. 이제 그 소리 하다가 앞으로 영구 집권해야 된다까지 나옵니다. 그게 박정희 유신 헌법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뭐 차이가 없어 내 눈에는. 제가 이 배군기나 스픽스나 제가 안 나가는 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딱 연임도 해야 된다. 뭐 국민이 원하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적으로. 아직 방송에서는 말하려니까 겁이 나거든. 그게 헌법학계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또 극히 일부 놈들이 그게 이제 공소취소, 공치모 105인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어디서 시시끌렁한 데서 또 주워 듣고 와가지고 헌법학계에서 100명 중에 한 명도 될까 말까 한 놈들 시시끌렁한 소리 들고 와가지고 국민이 원하면 헌법 개정해서 현재 대통령도 연임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영구집권도 할 수 있겠지. 국민이 원한다면. 유신헌법도 국민이 90% 이상 찬성했어요. 진짜로. 관권선거도 물론 있었겠지만 관권선거를 제거해도 압도적인 국민이 유신헌법을 찬성했어요. 박정희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그럼 국민이 원하면은 북한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국민주권주의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거든. 국민이 원해? 현재 대통령은 연임이나 임기 연장 이런 것을 적용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헌법 128조에 못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그 현재 독재자가 장기 집권, 종신 집권을 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라는 혁명을 거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헌법 제정권자 이제 국민이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제정한 헌법 제정 권력이 그런 역사적 결단을 명령을 해서 명문화시킨 거다 이거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다. 이거를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그 북한식 공산주의로 바꾼다. 그게 가능해요? 국민 투표에서 국민들이 일심 미쳐가지고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 나치도 그렇게 집권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식의 그런 독재국가로 한다라고 헌법을 개정하자 국민들이 그거를 찬성한다고 그게 박수친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현재 국민들이 미쳐서 그따구 짓을 그런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헌법 제정 권력, 그것도 국민의 뜻이죠. 그런 궁극적인 헌법 제정 권력, 하늘의 뜻에 반하는 거야. 그거는 자연법에 반하는 거야.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되면 혁명이 터져야 돼. 내전이 터져.
그런 자들은 전쟁으로 다 죽여서 없애야 돼. 이제 이게 다 헌법학계에 뭐 다 이제 공인된 통설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누차 반복해서 판시해온 진리야. 그런데 이거를 깨려고 덤벼. 그러면서 직접 그것을 비판하면은 어이 뭐 농담으로 그랬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그랬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자들이. 아시겠어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 이재명 뭐 한 번 더 해라 이게 농담이었어요. 하지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그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유시민 작가님이 어제 그거를 때린 거야. 오윤의 그런 시시끌렁한 뭐 그런 여자 뭐 무슨 뭐 오윤의 저도 잘 알지만 오윤의 내 때문에 그 무혐의 받았잖아. 한덕수 총리한테 고소 당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뭐 조국 쪽인가 뭐 또 허위사실 유포 또 걸렸더만 이번에는 한번 좀 당해야 돼. 걔는 너무 무식해. 머리에 든 게 너무 없어. 걔도 고향이 또 광주야. 광주 전라도 광주. 좀 심해요. 전라도 광주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이제 완전히 북한식으로 그 가자고 또 설칠 판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혼쭐을 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재명, 류이재명들이 하는 짓거리,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래서 제가 김대중, 노무현을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공부를 좀 해라고. 그런데 김대중이라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김대중 대통령은 혼을 내거든. 그러니까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냥 짓밟고 지워버리고 싶은 거지. 뻔한 거야. 아시겠어요? 김일성이가 왜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웠는지 똑같은 거야. 마르크스와 레닌의 위대한 사상을 꼴보기 싫거든. 네, 똑같아. 그래서 똑똑한 유시민 작가가 어제 그냥 다 질러버린 거야. 그냥. 그래도 어제 좀 완곡한 표현을 한 거죠. 첫째, 그래서 류이재명 이 자들은 첫째 그룹은 무식한 깡통들. 그래서 이제 오윤회를 뭐 비유적으로 예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둘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권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자들. 뭐 그런 놈들이 대부분이야. 지금 그 유튜브 보면 깡통이기도 하고 이권을 챙겨 먹기도 하고 이제 그 뭐 공통된 거겠지만 이권을 그냥 해먹을 그런 놈들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리박스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만세 불렀던 사람들이야. 거기서 넘어온 놈들 천지잖아. 신인규, 또 누구야? 뭐 이번에 평택에 김용남이, 이은주 다 그런 놈들이잖아. 이권을 챙겨 먹는 게 목표야.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예 빈 거는 아니야. 조금은 들어있죠. 조금은 뭐 서울대도 나오고 뭐 하도 못해 허접한 로스쿨이라도 나왔으니까 아예 머리가 그냥 텅텅 비은 뭐 그런 유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 그래서 첫째 아예 깡통, 두 번째 아예 이권을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너무 많은 이 흠집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넘어와가지고 충성을 바치는 거지. 사냥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놈들을 써먹기가 좋거든. 독재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써먹기가 좋거든.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조폭두목이 그런 놈들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놈 또는 그런 흠집이 많은 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좀 알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통적인 민주진영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권력을 독식하려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반란 세력, 내란 세력과 어떤 은연중에 내통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이현주잖아. 이현주 리박스쿨
이현주. 그리고 아마 신인규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신인규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렇게 나불거리는, 제가 신인규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뭐 잘 아는 후배라서 이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유시민 작가님도 고통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 북구의 박민식이도 제 워낙 친한 친구지만, 나라를 위해서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되고, 사적인 거를 가급적 말 안 하려 했는데, 이건 너무나 중대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너무 다시 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은 가지셨고, 저는 구체적인 거를 너무 잘 알거든. 유 작가님은 아직 잘 몰라. 예, 그런 이렇게 넘어온.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뭔가 막강한 세력이, 어떤 간첩 같은 세력이 있다. 친명 간첩론, 이렇게 이제 막 또 유시민을 공격을 하는군요. 지금 유튜버들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팩트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저류에 흐르는 진짜 본질, 팩트 중에서도 어떤 그런 본질적인 팩트, 진짜배기 팩트, 그게 진실이잖아. 사실 중에서도 진짜배기 사실, 그게 진실이잖아, 진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알거든. 저쪽 동네를 잘 아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한 거다. 너무 위험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평택, 조국, 김용남 이 선거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 수령님이 정해서 김용남이를 당에서 정해서, 수령님은 오류가 없어. 김일성 수령 무오류성, 조선노동당 무오류성, 볼셰비키의 무오류성. 그럼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뭘 토를 달아. 김용남이가 훌륭한 놈이다. 정했으면 그냥 따라. 뭐 거기서 뭐 따지지 마. 지금 이거거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네, 그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추구하는 그 이념과 노선과 활동과 조직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에 안 맞아. 윤석열 국힘당이 그렇잖아. 그래서 내란 정당이잖아.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을 드디어 유시민 작가가 터뜨리고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모든 권력의 자리를 극히 일부 세력만 헤쳐먹고 나머지 동지들을 다 숙청하고 있다. 자, 그 숙청의 역사를 제가 좀, 이게 완전히 과학적 법칙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뭐 극좌뿐만 아니라 극우도 마찬가지야. 나치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히틀러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치가 가까운 정적들부터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냥개처럼 부린 놈이 이제 이 괴벨스죠. 괴벨스. 이 괴벨스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어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의 취지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적용해 본다면, 이 괴벨스의 역할, 정적들을 죽이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게 김용남이 같은 놈을 써먹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거든.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이은주 같은 자, 신인규 같은 자, 이런 자들. 뭐 신인규는 지금 뭐 대통령이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자들 많잖아. 공치모 백오인, 이건태 이런 자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여러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에 가담을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쟤들은 내한테 충성을 안 바치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취소 특검 법안도 거기 사인한 사람은 30명이에요. 민주당의 137명의 의원은 거기에 반대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겁이 나. 잘못하면은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반 이재명에 대한 쿠데타가, 그게 8월 전당대회입니다.
그게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쿠데타를 하니까 뭐 겁나시죠. 그 정권 내부에서, 정권 집권 여당 내부에서 권력의 급격한 이제 변동. 만약에 뭐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이가 당권 도전에 실패하고 반 이재명 쪽에서 당 대표를 먹으면 쿠데타지 뭐 별게 있어요? 이 게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정치에 적용을 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거짓말을 이제 개딸들한테, 군중들은 좀 개돼지니까 뭣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화끈하게 큰 거짓말을 해라. 그래야 화끈하게 믿는다. 유대인은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유대인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인종학적으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그거 다 믿었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두 번째 거짓말하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면 그거 진리라고 믿는다. 이번에 보세요. 김영남이 나쁜 짓 한 거 다 들통나도 아니야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반론이라고 집안에 어머니가 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거하고 나쁜 짓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머니가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 해도 되나? 근데 그거를 갖고 하니까 또 그 미친 개딸들은 맞잖아 해명이 다 됐잖아 이따 소리 하잖아. 괴벨스가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구나 극자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5는 없어져야 돼.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건전한 70%가 세상의 주류가 되도록 왜 정말로 뛰어난 철인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김대중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노무현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막 노무현을 공격해가지고 민주진영에서 저 나쁜 놈 해서 그냥 정권이 엎어지잖아. 응? 지나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 훌륭한 일을 한 건데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라크 우리 파병 뭐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들이 같은 동지들을 숙청하고 그 1인 독재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또 이제 당해서 죽어. 그게 공산 독재 정권, 공산당 독재, 1인 수령 독재의 수없이 반복되어 온 그냥 수학 공식이야, 수학 공식. 수학도 아니야, 그냥 산수야.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다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은 100이야. 100이야.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두 번째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증거를 대보세요.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 깡통들부터 무식한 아까 세 부류가 있잖아요. 깡통들부터 1 더하기 1은 뭐야? 10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잘 안 먹혀. 유시민 같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 치고 나왔어. 그리고 가장 큰 유튜버,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정말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1등, 2등,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건전해. 사상이 건전해. 뭐 나머지 허접한 것들 그게 뭐 수천 개가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게 정말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뉴스공장 우리 김어준 공장장 그리고 매불쇼 우리 최욱 앵커 두 분께 이제 정말로 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진실을 또 폭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내 민주당 당내 독재를 타도하고 당내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정말로 말하기 힘들 건데 뭐 저야 항상 말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독재 때도 뭐 말했고 그 밑에서도 뭐 한데 또 유시민 작가님은 또 좀 다른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그 스승 같은
멘토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어제 처발은 거거든. 예. 지난주에는 그 뉴스공장 나와서 이재명 공천 그거 날려버려. 김용남이 조국이가 해야 돼 이렇게 결국은 지난주든 어제든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귀사대기 날린 거거든. 넌 독재자야 이런 뜻이야.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께도 제가 뭐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본인이 위험하다 이거다. 본인이 위험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아시잖아요. 스탈린을 보면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죠. 그 위대한 레닌이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제 성공시켰고 그 전에는 이제 유럽의 독일의 이제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레닌은 뭐 혁명이 성공하고 또 내부에서 이제 내전이 터지죠 또. 그 내전이 수습되고 뭐 등등 하고 이제 1924년도인가에 이 뇌출혈로 빨리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서기장 대빵 노릇을 얼마 못했어. 또 이렇게 뇌출혈로 누워 지내던 또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고 또 뭐 내전 터져가지고 왕저왕이고. 근데 어쨌든 그 후계자가 이제 그 위대한 천재 중에 천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 드렸죠. 영구혁명론, 세계혁명론, 영구혁명론, 그 트로츠키를 이제 트로츠키를 후계자로 낙점을 했지만 현실주의자였던 이 스탈린이 결국 권력을 잡죠. 이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은 머리에 든 건 없어. 그러나 권력의 생리를 잘 알아. 근데 트로츠키는 천재야. 그런데 현실적인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세계혁명이 중요해 해서 외무부 장관을 맡았거든. 아무 영향가 없는. 스탈린은 잘 됐네. 그래서 공산당의 인사권을 쥐는 서기장을 맡았어요. 이게 이제 패착이지. 그런데 이제 레닌이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이제 쓰러지죠. 이제 그 와중에 스탈린이 다 이제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죠. 이건 베리아. 이게 이제 요세프. 이게 이제 베리아 유명한. 이 이제 정적들을 다 죽이는 사냥개들이지, 사냥개들. 그래서 이제 혁명의 동지였던 뭐 부하린, 까메네프, 지노비에프 이런 뭐 걸출한 그 천재적인 그 공산주의 혁명가들, 동지들 싹 다 죽입니다. 그게 1930년대,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로츠키를 죽여야 되겠죠. 트로츠키가 이제 도망을 해서 이제 멕시코까지 도망가 있는데 끝까지 자객을 보내가지고 트로츠키를 죽이죠. 완전한 이제 스탈린 1인 독재를 만들지. 그 전에 이제 레닌의 이론은 이제 볼셰비키 정당 독재지, 정당. 정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민주집중제, 민주주의 원칙하에 모든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뭔가 권력이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당은 오류가 없다, 무오류. 그래서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볼셰비키 정당 이론이죠. 그 당은 프롤레타리아의 전체적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독재다. 뭐 이런 건데 레닌은 1인 독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 와서는 스탈린 원수 1인 독재야. 한 놈만 존재해.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 혁명의 동지들을 다 죽여야 돼. 스탈린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6.25 전쟁 끝날 때쯤 1953년 상반기에 죽죠. 그리고 이제 스탈린 폄하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소련도 좀 개방이 되고 호르시초프
그때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모택동이는 뭐 아시다시피 문화 대혁명 일으켜가지고 위대한 혁명의 동지들을 또 싹 다 죽이지. 뭔가 좀 비판하면은 반대해? 조반 반대를 만들어? 그 너는 반역의 이유가 있구만. 유리 반역하려는 이유가 있네. 조반유리 조금이라도 비판하면은 너는 반역이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 비류들 깡통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사냥개 짓을 하려고 하는 간첩 세력들 그거잖아. 조반유리 이거 문화대혁명 때 구호입니다. 혁명무죄 조반유리 지금 똑같지 않아요? 이재명은 무조건 죄가 없고 무조건 그냥 찬양. 그 반대하면 비판을 하면은 무조건 저거는 이유가 있어. 반역자야. 똑같은 거야 역사는. 그래서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역사의 법칙을. 숨겨져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뭐 문화대혁명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일어났다 이런 것도 팩트죠.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팩트 속에 흐르는 법칙, 진짜배기의 팩트 그게 진실이단 말이야. 역사적 법칙.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제대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는 법신님, 이변님 말고 없어. 한 분이 있어. 누구? 유시민 작가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 새겨듣기 싫지. 왜? 새겨들으면 지가 자리를 해먹지를 못해. 이재명 만세, 김일성 만세를 못해. 그러면 이재명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 이재명이 몇 년 간다고.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짓 하고 있잖아. 모택동 수령님, 모택동 주성님,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니까 네 아버지 죽여하면 죽였지. 이 문화대혁명 때 그랬어요. 근데 지네들이 결국 다 죽었지. 모택동이한테. 막 이래 했는데 저것들이 너무 이제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저 홍위병들 저것들 싹 다 청소해버려. 인민해방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홍위병들 다 잡아가가지고 저 시골 중국이 뭐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저 시골 깡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상당 숫자 특히 홍위병의 리더들은 거기서 싹 다 죽여버렸어. 팔다리 병신 만들어버리고 중노동시켜서 그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돌에 막 산을 뭉개가지고 농토를 만들어 뭐 그런 중노동 하다가 다 죽었죠. 그런 거를 나쁜 짓을 지휘한 게 지금 이재명이 리박스쿨 이현주 이런 자들이 제일 나쁜 수괴들로 지목되잖아요. 문화대혁명의 수괴가 여잔데 강청이지 강청. 모택동이의 마누라 뭐 4번째인지 5번째인지 10번째인지 모르겠어. 하도 많으니까. 이 강청. 강청을 위시한 4인방. 뭐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강청. 결국 강청은 문화대혁명 끝나고 등소평이가 집권. 이제 이것들한테 피해를 입은 등소평이가 목숨을 부지하고 권력을 잡고 이 강청을 처형하죠. 4인방들을. 이때 무자비하게 그 혁명의 동지들을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여기 없네. 있나? 제가 자주 말했던 팽덕회, 펑더화이 장군. 그 6.25 전쟁 때 북한에 온 그 6.25 전쟁의 영웅 메가드가 이 팽덕회한테 박살이 났다고 했죠. 펑더화이. 이 위대한 팽덕회를 1966년 문화대혁명 일으켜가지고 3년간 고문을 해서 죽입니다. 이 팽덕회 장군을. 어린애들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밑에는 팽덕회라고 돼 있고 위에는 삼반분자 3번 모택동이에 반역했다. 반역한 게 아니고 모택동이의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인민들을 뭐 5천만 명 굶어 죽게 만든 이런 경제 정책은 잘못됐다. 좀 어떤 시장 경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제 등소평, 유속이 다 그런 주장을 했죠.
이제 이런 비판했다고 저 새끼 반역이야 해서 이제 죽인 거지. 유석이도 죽였고 등소평은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았죠. 이제 주원래 총리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유석이잖아요. 유석이는 천재라고 소문난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뛰어난 공산 혁명가죠. 예, 유석이도 류샤오치 죽여버렸지. 유석이 부인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히틀러 받고 스탈린 받고 모택동이 받죠. 이제 하나 뭐만 보면 되지? 북한 김일성이도 뭐 똑같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선공산당 뭐 김일성이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는 뭐 소련의 그냥 뭐 소위 중위 대위해서 이제 소련이 가지고 놀았던 식민지 국가에 가지고 놀았던 자에 불과하고 뭐 제대로 된 공산혁명을 투쟁을 한 것도 별로 없어. 진짜배기 천재 중에 천재. 레닌이 인정한 정말 당신 같은 천재는 처음 봤다 라고 한 천재가 조선공산당,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가 돌아와서 이제 북쪽은 북노당, 남쪽은 남노당, 조선공산당 일제 때 이 조선에서 공산당을 만든 박헌영이죠. 박헌영이가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 공산혁명을 하려면 일단 뛰어나야지 뭐 다 천재들이잖아. 뭐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뭐 모택동, 지금 유석이, 등소평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법신 이변님도 대학 다닐 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지.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정신 차리고 아니구나. 그러면 이 정통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아담 스미드, 케인즈, 시카고 학파,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수학, 통계학, 재경 행실,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냥 주둥아리로 되는 게 아니야. 예. 자, 이게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북노당, 남노당,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북한으로 월북해가지고 월북해서 2인자였을 때, 근데 이때만 해도 소련이 워낙 박헌영이를, 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도 워낙 박헌영이를 존경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손을 못 댔어요. 그런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이게 이제 김일성이가 주석이고 박헌영이가 부주석일 때입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참 이제 결국 이제 이 남조선을 금방 싹쓸이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못하고 미군이 개입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건 박헌영이 네가 미제의 간첩이야 해서 1953년부터 박헌영 미제의 간첩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죠. 이제 그게 숙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동지들을 숙청하는 1번 타자가 가장 똑똑한 놈부터 제거해야 되거든. 그게 박헌영이야. 가장 이 조선에서 영향력이 큰, 그리고 레닌도 중국의 모택동도 존경하는 박헌영이를 죽여야 돼. 이어집니다.